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의 송승용입니다. 최근 군장병 주소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인구가 늘고 지방재정도 좋아질 것이다.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오히려 손해다. 지방선거 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어느 쪽이 옳은 건지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만 모셨습니다. 먼저 최문순 화천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규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군 출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규호 위원장께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요. 이게 어떤 법안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김병주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병주 국회의원. 그래서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 양구 인제 지역에서 3군단장을 또 지냈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했고 육군제 대장 출신이고 이 군인들의 어떤 주소 이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나온 거는 그동안에 한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영내 기거하는 군인은 세대의 주소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내 기거하는 군인도 세대의 주소지에도 할 수 있고 또 영내 주소지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무 규정을 만든 법안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세대주라고 그러면 네? 본가가 있는 집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고요. 세대의 주소지라고는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집을 얘기하는 거고 군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부대죠. 내가 소속된 부대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한 건데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20년 이전에 벌써 이미 군의 한가족화 운동, 도민화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접경적 자치단체에서 또 주민들이 계속 원해왔던 그런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수십 년 된 일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접경지역 자체가 일단 나오겠지만 낙후 지역이고 인구 소멸 지역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방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 양구 같은 경우는 사단이 해체가 되면서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화천도 지금 곧 24 해체가 되고 철원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부세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교부세지만은 또 이 군의 한가족화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고 우리 군을 도민으로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의 동네 주민으로 만들면서 어떤 의미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이번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역 주민은 군인들도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최문순 교수님, 화천군에 대해서는 화천군은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반대한다, 아니면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병사들의 주소 이전이 국가와 나라 또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득이 되는지 저로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도 존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일제 36년이 그랬어요. 임진왜란이 그랬어요. 병자력원이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안보가 튼실지 못할 때 국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욱이 병사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방위 요소입니다. 이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능력을 이전시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2019년도 적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해서 국방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 적경지역 시장 군수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했던 내용과 또 현재 도종환 김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법안이 어떻게 향후 처리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판을 좀 만들어 와서 차트판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9년대 제안 사항입니다.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이 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 현행 26조 2항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병령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또한 선거권들도 주민등록과 이전해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지를 건의했었습니다.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1월 13일 날 회의가 왔는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시행만으로서 현역병이 주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현역병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치 명령에 따라 부대 배치 및 영내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주거가 아닙니다. 기거하는 것으로 일반의 지역사회와 거주하는 본격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6월 30일 날 선고된 내용을 보면은 외출 제도가 시행되었을지라도 대부분 시간을 영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서 헌법조에서 판단한다. 기거가 군부대 기거하는 것이 주거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시를 받았습니다. 또 선거권에 관한 문제도 정치적인 중립 및 복무 기간이 등을 고려할 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6월 30일 날 선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개입의 오해 소지가 존재한다. 정치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군이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다 부가적인 얘기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을 고려할 시 4년 임기제를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주민자치 및 민주주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국방부 의견이에요.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이나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제 발언 시간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듣고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안전행정부에서는 병력은 군인들이 근무하는 병력은 독립된 공간으로 지자체의 일반 행정에 미치지 않는 독립 공간이다. 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실질적 주민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고 국방부에서는 평일 외출제도의 시행과 무관하게 대부분 영내 생활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거 현재 국회에 내는 의견입니다. 네. 또한 법조처에서는 영내 소재지를 주민등록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적합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서 현재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 회부돼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네. 이것이 논의가 돼서 의결이 되면은 법안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 전체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고 법사위 논의 및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 돼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30일 한 것 갖고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은 처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설사 처리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라고 했기 때문에 근본에 강원도에서 이 장병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화천군 의견은 동일 종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사례가 존재하고 본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상이한 만큼 이런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한 것이지 이 부분이 왜곡돼서 현재 보도되고 언론에 된 상황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짚어서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좀 최문순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헌재 판결 국방부 답신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 주민등록법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일단 요구해보자. 요구해보고 어떤 방이 나오는지 보자고 해서 2019년도에 요구해서 2020년 1월 20일 날. 그 당시에 그럼 화천군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했죠. 같이 네, 그러면 그거는 개정을 추진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있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 있냐 좀 받아보자는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친중론입니까? 이 반대입니까? 문제는 네. 뒤에 이제 교부세 문제도 나오겠지만 네네. 실력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 예. 또 국가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된 바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 의견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가 많다. 그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법안 발의해놓고 좀 강원도가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특히 접경 쪽에 이 문제로 논제가 뜨거운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고 법리적 근거를 내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반대 내지는 신중론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이런 논쟁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또 다른 최문순 단체장이시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렇게 논란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문순 교수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천군에서. 제가 이 의견에 화천군에서 공식적 의견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더니 강원도 모당 강원도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을 냈는데 이 서두가 최문순 화천군수 주소 이전 반대는 군민을 위한 겁니까? 선거를 위한 겁니까? 적주에서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 됐다는 그 지적이 내용을 있습니까? 보면은 화천군에서 2014년부터 제가 군수돼서 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의 군장병 이전으로 해서 병사들이 아닌 간부급 공무원 화천에 거주하는 군을 상대로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소 이전 당시에 운동을 하신 거네요. 네. 몇천 명을 증가는 시켰는데 실질적 화천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부세 그 다음 연도 교부세 산정하는 쪽에 낙후 지역에서 제어돼서 수십억 원이 감액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구가 문제 늘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산정할지 입이 산정해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가서 실질적 이분들은 화천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만 주민등록을 인계하지 않았을 뿐이지 행정 수요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 설득시켜서 이것을 감액되는 것을 좀 이해시켜서 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부분 또한 어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화천군 관내 수십 개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리고 화천 출신 모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부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화천군수가 웃기는 주장한다는 그런 바람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그러면- 당이신 거죠? 예. 네? 다른 당 의원, 여당 의원을 지목하시는 건가요? 이거 모 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불확실한 근거 수치라면 정확한 근거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시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고할자 했습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렇고 이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 이 문제는 검토할 것이다.
이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죠. 이 부분을 일부 당 강원도당에서 논평을 내서 선거와 연관돼서 이렇게 국민들을 오도하고 현수막 수십 장을 붙이고 하는 건데 이 선거법은 내년도 지선까지는 절대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제로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설사 한 달에 또 수년에 걸칠 거예요. 하기 때문에 군수님 내년 말씀이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치적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교훈 그런 의원님.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군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최문순 군수 그 도지사님이 우리 그 의회에서 제가 이제 도정 질문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리고 동해, 강원도 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그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 그 시군이 그 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화천군 보셨습니까? 예? 화천군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뭐라고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네? 반대한다고 검토라고 나왔어요? 된 제가 반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화천군과 철원군이 낸 검토 의견이 이 화천군의 그 검토 의견이 철원군 의견하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 왜 한기호 정치적이라고? 네? 단체장님들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속 당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이게 네. 그 한기호 의원님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 총선 때 지금은 국민소통수석 가 있는 그 정만호 후보가 공약을 냈던 내용입니다. 예, 주민등록 주소 이전 관련돼서. 근데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6개 시군 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천군 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다 뭐 반대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반대한다고 표현하는데 반대한다고는 안 했어요. 생각하는 반대한 건 건 안 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가 검토가 크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크다라는 건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거는 또 철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려가 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가지고 안에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들을 냈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왜 철원군, 화천군만 의견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어떻게 화천군의 진짜 순수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천군하고 철원군 얘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중앙님. 잠깐만 해주세요. 중앙부처의 의견은 반대입니까? 찬성이요? 그런 논리에서 한다면. 아니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논의를 지금 아니 하려면 국방부나 행안부나는 또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하는 건데 그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뭐가 달라가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고 아니라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두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20년 이상 우리가 도민화 운동을 펼치면서 한 번도 반대를 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었어요. 이게 군수님 2009년도에 지금 우리 화천군의 기조실장 기획감사실장이나 뭐 주민생활 실장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2009년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이계진 의원이 지금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씨는 조금 틀리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영, 부대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최현희 의원, 황영철 의원 다 공동 발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광재 우리 민주당 의원까지도 같이 함께해서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누가 여야가 발의했던 공동으로 간에 했었죠. 논지는 우리한테 제가 득이 되는 거냐? 지금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근데 따지는 지금 게 그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발의했던 어느 분들이고 당에서 발의했던 간에 아니 그 당시에도 지역을 위해서 그 당시에도 무엇이 득이냐? 화천군 수님, 득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정갑철 화천군 수님이 찬성했던 내용이고 정갑철 철원 군수가 정호준 군수님도 찬성했던 내용입니다. 군수가 쫓아가는 얘기는 없어요. 아니, 현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왜 지역 그때는 발전을 위해서 2009년에는 됐고 무엇이 2020년에는 안 중요하냐? 되냐고 이게 그렇게 되는 얘기합니까? 겁니다. 그건 아니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문제점을 내는 겁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강원도에서 네. 도의원이나 군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입법돼야 됩니다. 입법 하려면은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검토하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 그러면 부처 의견도 우리끼리 중요하고 주민들의 이렇게 의견도 토론하고 중요합니다. 논쟁할 것이 그렇지만 아니라 그때는 제때 됐고 지금은 안 된 이유를 화천 이 군수 정부 부처의 정갑철 의견에 대해서 군수님께 어떻게 여쭤보세요. 이해 그럼요. 설득을 시킬 것이냐. 여기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반대했으니까 이거다. 정부 부처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놈이 나왔다. 국방부에서 이런 놈이 나왔다. 법조사 이런 놈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견을 그거는 가려면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자,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많습니다. 다 우리 소관위에서 검토하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이런 검토하고 논평되는 건 다 합법 검토하고 정당한 겁니까? 네? 뭘요? 자. 이런 논평 도당에서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가 그때 똑같습니까? 한기호 의원이 저기 성명서를 발표했고 아, 이건 우리 여기 성명서는 좋아요. 근데 군수님도 그런 논평을 입장을 표명을 했고 최무성 화청무소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이 운당합니까? 정당한 겁니까? 자, 지금 그 이제 그 잠시만요. 얘기했으니까 자, 그렇게 두 했겠죠, 분 그러면. 잠시만 또 좀 하나 진정을 좀 물어봐요, 해주시고요. 현수막 부시고 정당합니까? 네? 현수막을 강원도 적경주기소 화청군도 정당하지 않으면 뛰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최민석 교수님 잠시만요. 뭐 네. 말이 안 위원장님 되죠.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이게 뭐 개인적인 논쟁을 벌이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논쟁이 뜨거워지면은 뭐 좋긴 합니다. 또 서로 각자의 주장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좀 과열된 것 같아서 잠깐 진정을 하시고 다시 논란거리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양쪽 주장을 보면은 지금 공교롭게도 그게 뭐 정당 대결이 됐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 논란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그러면 최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자, 실익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호 위원장님. 네. 지금 최문성 군수님께서는 먼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 법안 그 군장병 주민화운동이 아니죠. 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강원도 인구가 15만 명 늘고 보통교부세 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세금이죠. 분배 금액이 7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호 위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게 있습니다. 뭐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우리 강원도 화천 양구에 사는 주민이나 똑같은 그 행정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보통 교부세입니다. 근데 보통 교부세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 행정 서비스를 행정에 수요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나머지는 그다음엔 우리가 그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기준 재정 수입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요액에서 그 수입액을 빼면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부세라는 것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근데 교부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특별 교부세도 있고 뭐 소방안전 교부세도 있고 부동산 교부세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90% 정도가 이제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를 지금 제가 우리 도청의 그 기조실의 그 예산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우리 양군청의 예산계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교부세 산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뭐 몇 명이 뭐 오기 때문에 얼마가 늘어난다 이렇게 산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도 뭐 15만 명이 들어오면 714억이 나온다. 그런 추치적으로는 맞을런지 모르지만은 15만 명이 우리 강원도로 주소를 이전할 확률 0%입니다. 그리고 화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장병 전체가 다 이전할 확률은 그렇죠. 거의 없다. 예, 화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군도 지금 군 장병 숫자를 뭐 2만 7천으로 봐서 뭐 5천 명 정도로 이미 이전을 했다고 하고 또 주소지 외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뭐 한 2만 명 정도 이게 예측이 되는데 2만 명이 다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을 갖다가 다 오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교부세를 산정을 해서 군인 그 보정 수요액이 또 줄어들고 또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2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낙후 지역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리고 이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인구 늘리지 않고 낙후 지역으로 계속 남아서 낙후 지역 지원금 받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게 답인 거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률이 1도 없는 그런 수치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지금 그 국회 예산처에서 그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추계 미천부 사유를 달았어요. 국회에서도 예산정책처에서 이거를 추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현재로서는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장병의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서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재정 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동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도 추계를 못했는데 화천군에서 철원군에서 이거를 단순 숫자로 추계를 해가지고 교부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교부세는 늘어나지만은 낙후지원 지원 못 받고 군인 보정 수요 책정이 안 되고 하면은 얼마가 줄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전혀 그 팩트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우리 양국은 담당 예산 담당 처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 단위로 지금 이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저희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 읍을 제외하고 남면, 동면, 방산, 해안에 낙후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인구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8천 몇 명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인구가 얼만큼 늘어야지 낙후지역 지원금을 못 받냐라고 하니까 그거 책정하기 어렵지만은 지금 행안부야 자료를 다 해서 준 게 지금부터 배가 돼도 낙후지역 지원금에서 열애가 되는 건 없다. 지금 아까 상소면 말씀하셨는데 상소면이 그럴 유기에 처했지 낙후지역 지원금을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낙후지역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단숨에 그냥 인구가 2만 명의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다 옮겨왔을 때 낙후지역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지 못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부금이 얼마가 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행정 수요 비용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 수요 비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부세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만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기호 의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을 직접 접근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우리 다른 시청자들의 표를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차트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교부세란 총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24%를 해서 내국세의 12.94%를 97%를 보통교부세로 산정합니다. 보통교부세를 어디다 주느냐? 전국 자치단체 174개 단체단체에 교부합니다. 교부세를 못 받는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 경기도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성남하고 화성입니다. 그럼 교부세란 뭘 주느냐? 기본 행정 수요에 필요한 금액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행정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해서 기준 행정 소요액에다가 그 자치단체에서 자체 벌어들이는 금액을 빼고 난 것을 아는데 이 교부세에 들어가는 산정 지표는 인구수 행정국에 먼저 쭉 해서 16개 지표를 산정해서 이거를 선정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계수라는 것은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서 이거 행정 수요의 여건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그 교부세법에 의해서 정해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지수를 어떻게 되면은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24,800명으로 기준할 적에는 안전관리비 2.482%, 문화관리비 1.9%, 환경보호비 1.17%, 복지사회관리비 이렇게 해서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보존개수라는 것은 인구가 적은 시군에는 보존개수가 높고 예를 들어서 철원군 같은 경우는 4만 5천입니다. 보존개수가 우리보다 반도 좀 못 미칩니다. 네, 해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교부세는 1인당 화천군 같은 2020년 기준에서 135만 원 정도 됩니다. 135만 원 정도 되니까 27,000명이 늘면 135만 원 곱하기 27,000 하면 이게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보존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거의 균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안양부에서 항암부에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교부세를 그럼 산정해 낙후 지역이란 준다는 뭐냐? 얘기죠. 예. 아까 저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낙후 지역이란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가 64명 이하이거나 1인당 지방소득세가 19만 3,620원이 안 될 경우 그 지역이 이 두 가지가 요건이 다 충족한 지역을 낙후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별도로 교부세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할 적에 우리 화천군에서는 219억을 받았습니다. 일반관리비 86억 원, 교통관리비 9억 원, 지역관리비 124억 원을 결을 받아서 219억 원을 결을 받았는데 낙후 지역 몫이요. 낙후 정복으로 네. 일부 언론에서 두 가지는 빼고 124억만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엉뚱한 수치로 화천군수가 그런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게 제일 아까 보존개수가 교부세 산지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화천군 인구가 2만 4천일 때 보존개수는 안전관리비가 2.48%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2만 7,006명이 왔을 적에는 증가했을 적에는 보존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이 현재 안전관리비가 2.482%에서 1.236% 내려갑니다. 1.246%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는다고 해서 교부세가 확 늘지 않는 거예요. 이 보존교수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적에 김병재 의원은 233억이 는다. 화천군에 217억이 준다. 이게 의견이 상충대입니다.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네. 김병재 의원께서는 느는 2만 7천 명 갖고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현재 주민등록 이주율 2만 7천 명 갖고 계산을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김병재 의원님께서는 안전관리비가 8억 3천 83억 원, 문화관리가 131억 원, 환경비가 141억 원, 환경비에서 총 435억 원의 행정수요가 는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435억 원이요. 435억 원. 증액이 될 것이다 이런 총 말씀이신 금액에서 거죠? 예. 그러나 총 435억 원 중에 현재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부세 받는 게 있습니다. 그 155억 원을 빼니까 28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조정률이라는 것은 총 우리 전국적으로 174개 단체에 논아줄 교부세가 100만 원인데 솔직히 경기가 안 좋아갖고 걷어들인 돈이 83만 5,6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그 조정률을 곱하니까 233억 원이 넘다라는 겁니다. 최종 증액분이 그러면 233억 233억 원이다. 화천군에서. 김병재 의원실에서 네, 네. 지정하는 것. 자, 그러면 화천군에서 화천군의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추계는 건 얼마입니까? 네. 추계는 안전관리비 3억 원, 문화관광비 41억 원, 환경부비 56억 원, 보건사회복지비 15억 원. 그래서 보니까 115억 원이다. 증액되는 게. 예, 증액된 분이 네. 2만 7천 들어봐야 그럼 115억 원인데 현재 군인에 대한 군인이 주민이 되니까 155억 원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낙후지역에 받는 219원 제하면 결론은 보정률을 곱했을 적에 217억 원이 줄어든다. 마이너스 217억 마이너스 원이 217억 원이 된다. 된다.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네. 인구가 늘어나면 보정지수가 줄어듭니다. 네. 김병재 보정지수가 국회사무처에서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보정지수가 보정개수가 줄어드는데 김병재 국회사무처죠. 김병재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는 인구가 늘어나 1만 7천 명이 늘어나서 현재 인구 다 하면 5만 1,812명이면 보정개수를 안전관리면 1.236%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과 같이 2.482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몇 배의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네. 이 얘기는 국회 행정사무처도 네네. 김병지 의원님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검토됐어야 사항이에요. 강원도지사님도 검토했어야 됩니다. 몇 명이 늘을까? 교부세 700여 명 늘었다? 허수야예요. 네.
허수입니다. 국민들은 오도 지킨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바꾸면 충분한 검토해야 되고 충분해야 되고 강원도 쪽에 예산계 과합니다. 이런 거 검토 못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발표에 급급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지수를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전제로서 이러한 김봉주 의원님이 하냐 국회 행정처에다가 그 정책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전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김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장병이 100% 이전하는 걸로 추계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추계라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하천군도 비율을 전 따지거나 장병이 뭐좀 다 하는 거로 김봉주 의원이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했고 또 여기에 앞에는 보종지수도 다 이전했을 때 적용되는 보종지수를 똑같이 적용시킨 겁니다. 또한 앞에서 동일한 나온 기준으로 이유는 적용하셔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그리고 나왔다. 낙후 지역도 다 왔을 때 감액되는 거지 그것이 인구가 적게 인전이 적거나 숫자가 변동되면 감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 첨부공개 얘기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첨부 공고를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의안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를 첨부 무시했다는 이유를 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확치도 않은 숫자를 놓고 15만 명이 오면 강원도에 714건의 기업세가 정액된다. 시금별로 따져보지도 않고 화청은 233억이 된다. 사실상 낙후 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후 지역 빼고 해도 기업세 줄어요. 안 늘어요. 그런데 하물며 병사들에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불평과 불만의 소지가 있는 거에 지역에 기업세가 늘지도 않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명확한 근거로 인해서 명확하게 화천군의 계산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됐다든지 이 사실 규명해 줘야 돼요. 국민들을 적경지역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어요.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행정소에서도 말씀드리셨는데 행정소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김종재 의원이 이거 발의하실 적에 교부세에 넣으니까 그 교부세 갖고 적경지역의 군인들이 병영해 열악한 상수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개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적경지역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의 먹는물 문제, 부대 7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도 해결 못한 사항이에요. 이거를 교부세 넣고 지자체에다 넘긴다? 앞으로 어렵습니다. 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다는 지적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기호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최문수 있으시죠? 군수님 네. 지금 아주 격하게 흥분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화천군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천군의 주장일 뿐입니다. 화천군의 주장일 뿐이라면 네. 근거를 내십시오. 네, 맞습니다. 화천군의 주장일 내, 뿐이고 근거를. 말로 하지 말고 지금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검토 의견을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계산 고성,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동해, 강원도도 다 표현했습니다. 제가 검토 의견을 이게 주세요,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여기서는 거기도 예산 전문가 있습니다. 화천군청의 예산계에 얼마나 예산 전문가가 아주 특출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국회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동해시에도 있고 인제도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 뭐 반대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반대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심각하게 우려된다. 뭐 결국은 반대지 그게 뭡니까 지금? 우려되는 거. 네, 근데 자, 야당은 그러면 근데 김기호님, 제가 그럼 이것이 그래서 잘못되면 그러면 산출 근거하고 서로 맞서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분 안에 이거를 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만이라도 우리 5개 그 군의 그 접경 지역 만이라도 우리 군수님, 그 선출직 그 의원들 또 지역 대표들 해서 이거를 지금 50분에 얘기할 게 아니라 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예산 전문가를 앉혀놓고 국회에도 오라 울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지금 그 표를 갖다가 짚어줬는데 주민들이 그거 지금 표 이렇게 봐도 내용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결론은 예. 결론을 한번 그렇게 넣지 않는다. 한번 모여서 넣는다고 해놨는데 넣는 게 없다. 저는 넣는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근거를 내십시오. 근거를 내요. 아,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그러면 제가 이 출연적이 왜 나옵니까? 논거가 없이. 교부세 책자가 500쪽이 넘습니다. 지금 요거 간단한 책자인데 이것도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두 분 말씀.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논쟁을 할 그런 상황이 네, 위원장님. 아니고 네.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현실을 얘기한 거고. 예, 아, 그럼 나중에 그러면 김병재 의원이 언론을 아니 홍보하고 있다는 걸 군수님도 얘기하는 예산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예산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위원장님. 예산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그럼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뭐 잠시만요. 보통 공무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산계장 보통 공무원이면 그럼 자, 보통 군수님, 공무원이 네네. 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위원장님 다 찬성한다고 잠시만요. 작성했어요. 교부세 넣는다고 작성했어요. 네, 자, 위원장님. 자, 그 두 분 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득실을 정확한 계산. 일단 세수가 늘어나는지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일단 화천군은 계산을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검증이 좀 필요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다 동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필요하다. 좀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 또 다른 논란입니다. 이 군장병 주소 이전 문제, 선거권 문제인데요. 군장병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옳은가? 최문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권은 군장병 주민등록하고 이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군장병이라서 주민등록 이전시켜놓고 선거권 안 줄 수 없습니다. 이거 근거 없이 그냥 당일로 이래서 줘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2011년 6월 30일 판결문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영내 기거의 성질이 현역병의 영내 생활은 국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방에 관한 사무는 국가 관할이므로 병력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병력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하셨던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거권도 네. 영내 기관의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관의 현역병을 병력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권의 자체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는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논쟁이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권을 군장병들한테 선거권을 주면 지방선거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왜 그렇죠? 자, 군장병 병사에 준한 겁니다. 네, 병사 지금 18개월 근무합니다. 장교들은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예, 사병들 1년 6개월 근무합니다. 네. 1년 6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지역의 현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4년을 임기를 수행하실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네. 선거한다는 게 과연 지방자치에 합당한 겁니까? 김봉재 의원님께서는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민등록 전입해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는 건 그 동일시대 취급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네. 일반 학생들은 많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연설회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별도의 공간입니다. 별도의 통조의 구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준다. 그러면 여타 지역 대한민국 육군이 60만입니다. 국군이 60만입니다. 25%인 강북구 15만을 제외하면 한 35만 정도가 사수는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주 기간도 짧고 네, 그 사실은 부분에 왜곡 대해서 가능성이 많다. 국민적 지방선거에 합의가 대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국민적 알겠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 김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군민보다 군장병 인구가 더 많습니다. 군민들이 군수를 뽑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수를 뽑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예, 네. 일도 없는 예를 들어서 화천군 자꾸 화천 기준을 하는데 화천군의 나머지 2만 명이 다 옮겼을 때 그 사람들이 선거권 행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군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지역의 실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또 투표를 하는 걸 반대한다고 한다면 뭐 약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교 의원님이 성명서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국민들이 군수를 뽑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수를 뽑는 꼴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요즘 군대가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진짜 저는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군사정부 시절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정부 여당을 찍으라는 그런 압력도 있었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는 뭐 지휘관 평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 군대는 또 젊은 그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주소가 이전이 되면은 당연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할 정도 되는 병사들은 내가 이 지역에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부세를 늘려서 지역 발전을 위하고 또 내 병영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지역에 와서 나 여기 저기 군수 선거에 참여하겠다. 내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거는 그 네. 숫자는 위원장님. 그게 많지 적을지는 아직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단국가인 강원도,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도죠. 네. 군대 문제, 지역 존립과도 직결을 되다 보니까 논란도 더없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논란이 뚜렷한 근거나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냉철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진단 강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